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사대 권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에 맞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선택 과목을 자기가 들어서 보통 과목, 좀 일반 과목 중에서도 이제 전공 선택 과목, 뭐 심화 과목, 뭐 전문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그 성취, 본인의 대학에 대한 그 전공 진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트리로 잘 만들어서 대학교 우리 학부과정 졸업하듯이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 학부를 다 다녔으니까 대학은 우리가 목표점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고 대학은 내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왔죠. 내가 물리학과를 들어갔고 내가 교대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학교에서 전공 선택, 전공 필수, 교양과 뭐 몇 학점 이상 들어야지 마지막에 논문 쓰고 나오고 석박사 과정에서는 뭐 박사과정에서 통합 60학점, 뭐 석사과정에서는 뭐 24학점 들어가서 나중에 논문 써서 나오고 그런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은 전공이 있긴 있어요. 전공이 정해서 내가 의대를 가겠다, 경영학과를 가겠다,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하겠다, 교대를 가겠다, 교대에서도 내가 어떤 그 국어 뭐 교육, 뭐 어떤 뭐 진로 교육, 뭐 평생 교육, 뭐 정해서 내가 수학 교육, 뭐 유아 교육 뭐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쳐도 사실 이 아이들의 전공이 그렇게 아직 구체적,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잘 발달이 됐다고 쳐도 지금 뭐 특목고 자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비교과 프로젝트가 잘 된 학교라고 해도 사실은 이 학생이 그 전공에 대해서 아주 그 전공 역량에 관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공 역량에 가까워지기 위한 이 학생의 지금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게 소논문이고 논문이었는데 논문도 사실은 그 논문을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논문을 갖고 이 학생이 내가 의예과를 갔을 때 뭐 내가 조금 더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논문 형식으로 보여준 거지.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막 학술적으로 대단하게 뭐 그것이 우리가 뭐 인정을 받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대학에서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그거를 아이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렇게 너무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거에 시선이 어떤 에너지를 어떤 데 분산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근데 어쨌든 대학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면 되는 거고 뭐 사범대를 갔으면 임용고사를 보면 되는 거고 한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 우리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시대에 들어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것들을 쫙쫙쫙쫙 그렇게 수강 신청도 하고 진로도 있고 학교도 잘 나를 같이 잘 궁합이 맞아서 짠짠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정작 이 아이의 전공이 어떤 부분으로 뚜렷하게 보일지가 사실은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도 참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2020학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의 전공 적합성의 평가 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꼭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저번 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학교의 상징성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대학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또 갑자기 고교학점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 원래가 이번 1년의 큰 플랜은 경희대학교 만해학생부 종합전형의 아주 미세한 부분,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수영 전형만의 아주 미세한 부분, 건국대학교 KU 추천 전형만의 미세한 이 미세한 부분을 알아야 사실은 마지막에 그게 굉장히 대학을 합격하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적인 걸 갖고 공통적인 걸 만들어요. 저도 학생을 맡았을 때 처음부터 왜냐면 이 아이가 세부적인 걸 할 만큼의 아직은 이 아이의 이 학생이 의식과 인식이라든가 이런 학생이 또 저하고 하는 교육은 뭐 특목고 자사고 뭐 민족사관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은 제가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게 너무 낯설진 않겠지만 일반고는 또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나 또 해외고 학생들도 와도 교육하는 게 아마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받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지 않았던 근육이나 이런 것들 세팅도 학생부 종합 쪽에 또 세팅이 돼야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세밀하고 아주 섬세한 걸 가리키다 보면 학생들이 자칫 학생부 종합전형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제가 그 강의에 설명드렸듯이 큰 틀에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틀은 교대가 됐던 서울대 일반전형이 됐던 경희대 네오네상스가 됐던 다 비슷해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합격을 하고 0.5%의 승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전공영역 비교과, 전 학생부 종합전형 강사니까. 전 학생부 교과전형 강사가 아니라 종합전형 강사입니다. 교과전형은 교과전형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전 교과전형에 별로 메리트를 못 느껴요. 사실상. 전 종합전형이 굉장히 전 재밌고 또 종합전형을 통해서 성장되는 우리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 종합전형 강사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그러면은 그 교교학점제에서의 그 학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냐? 그래서 그 학점을 갖고 무슨 교과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 교과가 학점이지만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아까 A, B, C, D 이게 절대평가, 뭐 F 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사실 F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예전에 대학 학부 다닐 때 권총 차신 분들 계시죠? 권총도 좀 차봐야 또 우리 때는 자 그러면은 그 권총 차면 어떻게 했어? 그거 땜빵 해야 돼요. 내가 2학년 때는 1학년 후배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보고 점수 땜빵 하고 자 우리 지금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도 지금 F가 나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저보다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들으시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비교과 강사고 아까 제가 그 3부에서 말씀드린 게 권현 선생의 아이덴티티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나만 그동안 입학사정관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개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컨설팅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근데 저만이 정말 하나가 딱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고 나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교과 프로젝트를 가리켜서 전공 역량에 대한 타겟팅을 하는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입학사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변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것들은 조금씩 뭐 단어가 변하고 어떤 거는 뭐가 넣고 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변하지 않은 건 그 전공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 타겟팅이거든요. 왜냐면 전공 역량을 프로젝트로 해야 그것이 구체적인 서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서류가 또 증빙받는 방법도 있죠. 검정고시 해고 학생. 사실 저는 이것을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서 가장 좀 보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에요. 고등학교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뭐 2학년, 1학년까지는 그런 데로 흘러가요. 비슷하게. 근데 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조금 더 내려간다면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굉장히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많으세요. 뭐 우리 아이만 가 늦었고 뭐 내가 이거를 뭐 부랴부랴 찾는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그런 거지 다른 분들이 다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봤으면 좋겠고 특히나 해외고하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 고등학교제가 되는데 나는 해외에 있는데 내가 국내로 턴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거 고교학점제가 다 붙으니 이게 터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이유도 그걸 포기해서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어렵지만 이거를 노하우를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이걸 하는 방법을 갖고 그걸 통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에서의 그 학점 그 다음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그거는 학업 역량 부분도 물론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대학에서는 그걸 갖고 학업 역량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학업력 자소서 쓸 때 이번에 2022학년도 일본에서 학업 역량만 쓰지 말고 학업 역량과 연계돼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전공 역량이니까 전공 역량을 학교에서 한 걸 갖고 쓰고 거기서 너가 굉장히 깨달은 너만의 어떤 그 전공 역량에서 너만이 나올 수 있는 의미를 그 안에서 써라라고 제가 말씀을 1번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를 찾는 것은 비단 요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입학사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그 학과에서 뭐 예를 들면 문창과에 들어가면 소설을 쓰는 걸 하죠. 시를 쓰는 걸 해요. 그럼 얘는 결국은 그걸 연습을 해서 나중에 뭐 당단이 되든 당선이 되든 해서 소설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건 아웃풋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소설가라는 아웃풋이.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고교학점제에서 그렇게 이제 학점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전공 역량을.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문창과를 고교학점제로 해서 요즘에 뭐 실기를 안 보고도 뽑는 학교들 문창과 괜찮은 문창과도 있으니까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 아이의 수업 자체가 문창과에서 하는 창작에 대한 수업을 하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는 그렇게
슈퍼 고등학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창작에 대한 수업을 똑같이 고등학교 문창과처럼 대학교 문창과처럼 소설가 한 분을 모셔다 놓고 창작에 대한 우리가 예술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따로 있어요. 무슨 예고의 문창과 따로 있는데 그건 다른 얘기고요. 일반고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일반고지만 문창과에 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쳐요. 그래서 소설가를 한 분 모셔놓고 똑같은 시창작이나 소설창작 수업을 한다. 이게 고교학점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고교학점제 수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소설가한테 배워서 고등학교 때 등단을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학 안 가도 되겠네요. 대학에서 그런 걸 원할까요? 우리는 시점 자체가 대학에서 뭘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대학은요, 어쨌든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대학에서 그거에 대한 수능을 갖고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이 안 좋아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수능은 점수에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사회학과도 갈 수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뭐 직업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의대 갈까? 의대를 가서 수능을 봐서 의대 갈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은.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공 역량이라는 것을 쌓아서 와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고 뚜렷하게 자기가 갈 길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학과를 가면 사회학과를 졸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그 분야의 뚜렷한 엘리트가 되고 그 엘리트가 된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우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을 뭐 많이 그렇게 뭐 밖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수시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수업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내신 수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학점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전문 교과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뭐 2개를 해서 일반 선택 과목은 치수가 상대평가니까 점수가 보여요. 근데 전문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문창과 수업을 들었다고 칩시다. A, B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점수가 B가 나왔어요. 내가 내 진로 교과에 대한 거를 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점수가 B밖에 안 나왔어? 이거 없앨까? 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과가 그러면 소설가를 모셔와서 문창과를 가는데 소설가가 소설 창작을 가르칠까요? 자,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대학은 뚜렷한 아웃풋이 뭐죠? 그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익혀서,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그러지는 않죠. 요즘 대학도 사실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익혀서 나와서 그 스킬을 갖고 뭐 진학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도 물론 대학에서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대학에 사귀죠. 하지만 이런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학부생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3학년 지금 저기 과목 들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좀 안타깝고 안타까워. 대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교과 외에 학습적인 것 외에도 굉장히 즐길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자, 서울대학교에서의 전공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그거예요. 묘지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입학수강관제 시절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2기부터 3기까지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 3기까지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전공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심화된 것을 해서 이 학생이 일반고 학생이든 검정고시든 의대 해외고 학생이든 대안학교 학생이든 제주국제학교 학생이든 배우는 건 다 틀리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보는 거는 그 서류의 근간에서 이 학생의 과에 대한 전공 역량의 발전 과정입니다. 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부터 10까지의 우리가 서류도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증빙서류를 해외고나 검정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없으니까 낼 수 있잖아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어떻게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게 그 안에서 인성 발전 가능성, 보다 리더십, 이 학생만의 어떤 관점, 또 약간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로서 제가 주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도 키워지고 리더십도 길러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보면 고교학점제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은 대학 수업하고는 사실 달라요. 왜냐면 이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공, 대학에서 들어가서 배워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전공, 그 역량에 가깝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설정해 놓은 그 성장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수업에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수업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전공 선택 수업과 심화 수업은 A가 안 나오고 B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대학에서 평가를 못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A가 중요하고 B가 그래서 상대평가가 더 점수가 나오니까 그게 더 잘 먹힐 것이고 대학에 속된 말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절대평가 점수는 이게 좀 모호하니까 안 먹혀. 그게 아니라 대학에서 보는 게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보는 게 뭐라고요? 이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본다 그랬죠. 이게 B라고 해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이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것은 A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전공 영역에 대한 수업을 고교학점제가 돼서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그동안 권현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애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그동안 제가 가르쳐서 그 전공 영역을 키워준 거예요. 여태까지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것이 다 슈퍼 일반고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고등학교 안에서 그것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뭐 거점형, 개방형, 뭐 통합형, 뭐 오프라인형 다 해서 어쨌든 수업을 개설하면 아이가 그 수업을 듣고 전공 영역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문창과 소설가를 데려와서 소설 수업을 했다. 전공 영역을 키운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가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소설가가 됐어요. 그럼 전공 역량이 100% 키워진 거겠네요. 대학에서는 그걸 원한다고 안 원한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1부, 2부, 3부, 4부까지가 이게 좀 맥락이 되는 거에 어떤 끝맺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오늘의 가장 전체적인 고교학점제 권현 선생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수업은 대학의 소설가를 데려와서 소설가로 우리가 만드는 그 수업이 아니라 이 고교학점제 수업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브 과목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문학 시간에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더 심도 있게 가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학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심리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도 알아야 돼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무슨 소설을 공상과학 SF 장르의 소설가가 되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면 과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SF, 우주에 대한 거, 천문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행성에 대한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런 소설을 쓰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 수업은 소설가를 만드는 수업이 아니에요. 소설가가 되기 위한 베이스를 까는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어 부분에서도 국문학이 있고 국어학이 있는데 국어 부분에서 소설가가 되려면 이게 맞춤법이라든가 문법을 틀리고선 소설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해서 대학의 문창과에 그런 정말 고교학점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문창과에 간다고 하면 가서 거기서 소설가가 되는 걸 대학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뭐 소설가가 되든 뭐 더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정말 저한테만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감각 다른 거 뭐 성적을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권현 선생한테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한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이 의미 자체가 그동안 제가 해외고군, 검정고시건, 대한학교건, 제주국제학교건, 일반국제학교건 다 해서 프로젝트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수준도 중요한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역량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그 학생만의 의미예요. 그 학생만의 시선이에요. 그 학생만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이것이 그 학생한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가 준비했던 과정들 다 서류로 내잖아요. 생활기록부가 됐던, 증빙서류가 됐던, 포트폴리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걸 쭉 피드백해서 돌려봤을 때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그것이 나와줘야 돼요. 이건 인위적으로 절대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교학정제의 전공 수업은 결국은 그 수업을 통해서 이런 전공 역량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잘해서 본인의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공 역량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내가 전공 선택 과목 심화 과정을 A를 못 받고 B를 받아도 그것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이 학생한테 있다면 그거는 A로 치환되는 거예요. 우리 가심비로. 정성적 평가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변하지 않는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낮거나 조금 부족해도 이 비교과 역량에서의 발군의 실력을 의지하면 이걸 갖고 대학에 합격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씩 이렇게 루트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얘기를 했죠. 성적에 굉장히 치중했죠. 그리고 해외고에서는 AP를 갖고, 그 AP라는 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AP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거기서 받는 것은 그냥 정량적인 성적만 받는 거지, 그 AP가 왜 학생부 종합전형, 내가 의대를 갈 때, 경영학과를 갈 때, 내가 국제관계학과를 갈 때 그 AP가 어떤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AP만 내면 되는지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AP도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에서의 그런 수업이, 전공 역량이 모든 게 교실 안으로 잘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20년도 더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무리 열심히 대학에서 그렇게 해도 지금 20년 좀 안 된 16년, 17년 때도 아직도 지금 뭔가가 계속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근간은 뭐다? 그 프로젝트를, 전공 역량을 그 수업을 통해서 소설가가 되는 게 아니라 소설가가 되기 위한 그런 베이스적인 것들을 깔고 갔을 때 이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의미가 결국은 뭐가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 역량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면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입학사항관제 아카데미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접근했던 건 뭐냐면,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가르쳐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이건요, 절대로 서류를 뭐 만들거나 대신 누가 해주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해해야 되고, 자기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꿈에 대한 꿈 부자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시선을 믿고 봐주시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첫 번째 그 말미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 아주 객관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치환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카더라하는 얘기들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년 16년마다 한 번씩, 한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16년마다 한 번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16년마다 매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도를 해서 붙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의미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개설이 되더라도 그 수업이 단순히, 지금도 우리가 그 교육청이나 서울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수업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융합과학 해가지고 뭐 AI를 한다고 했을 때 그 AI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거기서 그 아이가 의미를 찾게 만들죠. 그건 참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고교학점제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만나서 그것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던 전공 역량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었던,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그것이 잘 돼서 완벽하게 반쪽이 하나로 합쳐져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교학점제가 서로 만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수능적인 사고가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시대에 그렇게 암기적인 사고가 그렇게 우리가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고교학점제에서의 그 수업 뭐 A를 받던 B를 받던 그것이 의미가 있으면 그것이 A가 되니까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화 과목을 점수가 낮더라도 내는 게 낫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로 의미가 없으면 하면 다 그것은 점수화가 되지 의미가 정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있는 1, 2, 3강을 안 봤다고 해도 이건 꼭 좀 여러분들 마음속,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는 그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건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16년 동안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만 했던 사람이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의 그 전공 적합성이 어떻게 이 2020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의 말씀을 좀 학업 역량과 관련되는
우선 학업 역량은요,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어떻든 거기에 밑바탕이 깔리는, 소설가가 되겠다고 하면 밑바탕이 깔리는 심리학, 그 다음에 뭐 어떤 국문학 부분 이런 것들을 해야 됐듯이 의대를 가려고 해도 물리화학 기본적인 걸 깔아줘야 됩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뭐예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누구의? 너의 노력. 근데 이것도 십몇 년 동안 보면 똑같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의미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공책을 어떻게 정리했고요,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이미 그 대학교 붙은 아이들의 그 수험 그 저기 붙은 그 자기 체험집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의미가 없는 아이한테는 그거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미라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중학교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내가 고등학교 고교학점대에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 그건 현실이고 그건 상황인데, 그때 내가 여기에 맞게 하려면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계모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했는가. 다 짜고 뭐하고 듣고 하려면 진로도 돼 있어야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에선 그게 잘 되겠는가. 그렇게 꿈이 있고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 제가 절대로 제가 우리 학생들의 꿈과 잠재력에 대한 능력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은 선생이 필요해요. 어떤 선생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아직 발화가 되지 않는, 남들이 또 나를 알아봐 보지 못했던 그걸 특별하게 알아봐 줄 수 있고 그걸 성장시켜 줄 수 있고 그걸 교육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조련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안 돼 있으면 이 좋은 제도가 아무리 학생들한테 간다고 해도 우리 학생들은 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항상 어려운 거란 말씀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역량을 해야 되는 건데 전공 역량을 할 수 있는 게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밖에 없으니 그걸 하려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학생들은 얼마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돼서 전공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20년 정도 잘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교학점제에 맞닥뜨려야 돼. 그걸 통해서 성적을 내서 대학을 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자발적인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시간에 해야 될 거를, 시기에 해야 될 걸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과 그 다음에 넓고 깊은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서울대학교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영역 평가에서. 이것도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그 선도고등학교 그 자료하고 요거하고 한번 제가 따로 이렇게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공 적합성,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안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 그 다음에 아직 고교학점제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2022년도에 선택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일반고에서 시행하는 학교들이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우선 과목을 뭘 들었나부터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 선택한 수강한 과목은 얼마에, 고교학점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준비가 미흡한 학교에 가서 안 돼 있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권현 선생님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동안에 저의 노하우가 있으니 고교학점제 시대, 또 우리가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계속 거기 대학에서 원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지도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혼자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뭐 저를 따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헤게모니가 정말 부족해서 그걸 통해서 대학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된다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다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인연이 되는 분들은 제가 열심히 해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역량이 이제 서로 합쳐진다고 보면 돼요. 그 안에서 보통 교과 안에서는 일반적인 국영수사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심화 과목에선 뭐다? 정말 문창과를 가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심리나 그 다음에 국어 국문에 대한 어떤 그 국문학적인 어떤 지식과 SF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과학에 대한 우주, 행성, 뭐 타임 패러독스,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밑바탕에 깔고 가면 대학에선 좋아하겠죠. 왜? 이미 다 준비는 돼 있네. 잠재 가능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데? 준비해서 나오는 건데. 와,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어. 내가 좋은 교수님이 널 가르쳐서 너를 우리나라 최고의 SF 작가가 될 수 있게 도와줄게. 이게 교육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무슨 고등학생이 의대 뭐 가는데 무슨 어디 무슨 뭐 5성급 논문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다 갖춰진 학생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그 학생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우리 대학에는 왜 와? 네가 그렇게 해서 5성급 논문이고 6성급을 써서 너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되지죠.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그렇게 해서 그 개설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2025년도가 되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가지고 이게 설문지 하면서 할 거잖아요. 그때 그 고교학점제 그 학업 역량, 전공 역량이 그 들어가는 그 소중한 고교학점제의 그 학과의 어떤 의미는, 개설 과목의 취지는 이 밑바탕이 되는,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그 전공에 대한 것들을 수업을 하면서 너가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수업.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온라인으로 하고 거점형으로 하고 통합형으로 해도 한 반에 최소 10명에서 8명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0명에서 8명씩 들어가는 이 수업을 통해 할 때 프로젝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학 수업처럼 그냥 프로젝트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 맞는 의미를 길러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의 부분이고 프로젝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아이 시선을 길러주는 부분이. 근데 과연 이렇게 10명, 8명 놓고 하는 수업에서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그 클래스 인원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맞는 의식과 인식이, 시선이 길러질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사실. 무조건 그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그렇게 그 어떤 선생님들 뭐 박사나 박사과정 선생님들이 오면 좋죠. 사실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가르친들,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박사지. 그러니까 그 학위에 대한 것들은 뭐 저도 비슷하게 그 전공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문성은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대학 강사하고도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입시에 맞는 의미라는 그 성격을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대학 교수가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아주 정말 하버드를 나온 대학 교수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교학점제에 왔다고 해도 이 수업은 그 수업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 되는 6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2025년도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들어가서 개설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플랜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학점만 그런 것만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해지니까 알고 들어가라.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준비가 되면 우왕좌왕할 때 난 입학사정관제 초기에도 우왕좌왕할 때 준비된 애들은 좀 쉽게 대학을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기회일 수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준비를 안 한 사람한테는 위기일 수 있고, 준비가 된 자한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잘 지금 이런 것들 저도 이제 계속 저희 노하우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준비하셔서 가시라. 중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어떤 수준에서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 또 실행해야 될지 여러분 산에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서울대학교 얘기입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사항을 고려합니다. 뭐라고요? 고교학점제에서 전공 역량, 학업 역량. 자,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도 있지만, 아까 A가 못 나왔어요. 또 이 고교학점제, 대학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생의 관점에 따라서 아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체능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선생이죠. 교수죠. 그래서 교수의 어떤 권위는 우리가 범접할 수는 없는 거죠. 학생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근데 예체능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교수는 예를 들어서 고전 문학을 좋아해요. 그 성향상. 근데 이 학생은 현대 문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게 똑같은 소설이라고 그래도 좀 달라요. 그러면 이 학생이 똑같은 자기 성향에 맞는 현대 문학을 좋아하는 선생님 밑에 들어갔으면 얘는 거기서 A예요. 똑같은. 그런데 성향이 달라서 고전문학 좋아하는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소설을 쓰는데 이 학생은 자꾸 현대소설만, 물론 자기도 고전 걸 써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현대물에서 더 뭔가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작가라는 건 그렇게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가가 뭐 자기의 관점이 자기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자꾸만 변화시킨다면 그게 작가입니까? 근데 선생은 얘 관점이 그냥 싫은 거예요. 자기하고 성향이 안. 그러면 얘는 B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A, B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어떤 정량적인 게 그렇게 대학교육식으로 풀어졌을 때의 창의성 안에서의 정량성을 찾는다는 것은 더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좀 선생하고 성향이 안 맞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도 있지만 학생의 도전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도전하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는 결코 불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PS 단서를 붙여놨네요. 2002년 서울대학교, 2022년 서울대학교 학생부 졸업증 안내를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좀 가파르게 지금 뭐 1강부터 4강까지 한 번에 찍었어요. 나눠서. 그래서 조금 뭐 더 이렇게 좀 짜임새 있는 수업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수업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 강사로서의 고교학점제의 연관성에 대한 활용도를 제가 저의 경험과 같이 결부시켜서 또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또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2023학년도까지 나온 2024학년도 입법 예고안까지 같이 들여서 대학교에서 또 뽑는 평가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평가 기준이 뭔지를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지금 면접 때니까 뭐 교대 면접, 의대 면접, 문제풀이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다음에는 하나씩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클로즈업 돼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우선 우리가 서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아셔도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우선 그 가닥은 좀 잡히셨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